남자 셋, 여자 셋이 90년대 후반 청춘 스타 등용문이었던 만큼 당시에 송성원 씨 말고도 또 다른 청춘 스타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특히 이분이 좀 기억에 나는데 남자 중에는 인기 스타 송승헌 씨가 있었다면 여자분 중에는 이분입니다. 바로 이유정 씨.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번개머리. 엄청 따라했었어요. 나이 좀 보소, 나이 좀 보소, 나이 좀 보소. 이유정 씨랑 각별하시잖아요. 네, 이유정 씨는 정말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됐는데요. 워낙 그 당시에 그 특유의 그 번개머리 헤어스타일하고 특유의 또 이상한 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트렌드세터로 됐었고 많은 분들이 파격이 일찍 그 당시에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이제 CF계에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건 이유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CF도 엄청 찍었고. 맘만 좋네. 카세트야 미니 컴포너트야, 카세트야 미니 컴포너트야. 근데 그 머리는 이게 가발이었죠. 가발이에요. 번개머리. 근데 언니가 그 당시 얼마나 그 가발, 그 번개머리가 유명했냐면 밖에서 사석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언니가 그 가발을 안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머리를 트레이드 이렇게 길게 일면 또 달라 보여. 정말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니까. 예, 가발 쓰면 아 이희정이다. 진짜 사람들이 다 몰려들 정도인데 가발 벗으면 누구예요? 이 정도? 그 정도로. 그 헤어스타일도 본인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흔히 말하는 그 아이롱, 네, 아이롱.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올려서 딱딱해서 고데기. 네. 그걸로 해서 언니가 직접 만든. 네, 이혜정 씨가 이제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아이돌들한테 사생팬이 있잖아요. 근데 이혜정 씨가 그때 당시에 사생팬을 몰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팬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보면 집에서 막 재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스타들이. 네. 그리고 이혜정 씨가 이제 직접 얘기하기로는 그 팬들이 여자들이 많았대요. 남자 팬보다는 여자 팬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송승헌 씨처럼 이의정 씨도 남자 셋, 여자 셋이 데뷔작이었나요? 사실 이희정 씨가 아역 출신이에요. 1989년 국민 드라마였던 한지붕세 가족이에요. 근데 이희정 씨의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작품들에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국민 드라마인 질투 기억나시죠? 질투! 네. 근데 이 드라마에서 고 최진실 씨의 아역으로 나왔어요. 이희정 씨가. 네, 그리고 또 공룡 선생, 또 우리들의 천국 이런 작품, 굵직한 작품들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이희정 씨가 아역 배우 출신이라 굉장히 연기 경력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신인이었던 송승헌 씨는 정말 뭘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송승헌 씨를 위해서 시선을 잡아주면서 대사를 어색하지 않게 이끌어주신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이희정 씨. 그리고 사실 이희정 씨는 약간 뭐라고 하죠? 남자 배우를 돋보이게 하고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묘한 킹메이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희정 씨 옆에 있던 송승헌 씨 그리고 권상우 씨 드라마에서 권상우 씨가 신인 때 이희정 씨 파트너였거든요. 권상우 씨가 또 한류 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다 이희정 씨 옆에 있는 남자 신인 배우들은 다 탑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희정 씨가 남자 셋, 여자 셋에 처음부터 등장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사실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셋, 여자 셋에서 1회부터 40회까지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정환 씨였어요. 잠깐 또 다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정환 씨의 후임으로 등장한 게 이희정 씨예요. 그래서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일회성 등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고정이 된 거죠? 그 송승헌 씨의 되게 조각 같은 외모 덕을 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이유정 씨가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장난을 막 친 건데 그게 편집이 안 되고 그대로 방송에 나갔대요. 근데 그런 이렇게 관심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은 반응을 끌어낸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한 거죠. 그래서 고정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자 여셋에 이제 단역으로 막 몇 번을 출연하다가 뿌아송이라는 역할을 받았는데 그게 딱 2회 촬영분이었거든요. 근데 이희정 씨가 제가 디자이너고 제 샵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둘이
그 대본을 봤는데 마지막 대사가 너 다음에도 지각하면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다음에 꽂힌 거예요. 이 다음. 다음이 있구나. 내가 잘하면 다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이의정 씨가 워낙 애드립을 잘하니까 이의정 씨가 애드립 할 거를 예상해서 한 5개. 그럼 나는 여기에 맞는 애드립을 한 5개.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촬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애드립 대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감독님들이 컷을 안 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 네,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아 얘네 궁합이 좋구나. 이래서 아예 고정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작은 역할이었지만 사실 저한테 인생의 어떤 인생의 인생 기회였네. 캐릭터였어요. 근데 유행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미워 저는 이선정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처음에 출연할 때 그 이선정 씨가 출연할 때도 그 시트콤이 대박이 났었을 때예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묻어간 케이스죠. 묻어간 네, 케이스. 잔잔하게. 예. 그럼 선정 씨는 처음부터 배역이 정해져 네, 있었겠네요. 네. 와.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저 카페 그 주인만 바뀌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김현수 선배님이 하셨다가 그 다음에 안문숙 권혜요 뭐 권혜영 아저씨가 하셨다가 그 다음에 안문숙 언니가 3번이 바뀌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알바를 하는 거지 3년 살아남았죠. 그래요, 솔직히. 맞아. 네. 그렇구나. 근데 이유정 씨랑 또 개인적으로도 엄청 친하게 친하시죠? 지내셨다고 네. 들었는데. 친했죠. 예전에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줬었어요. 제가 이제 남셋을 하고 이제 중간에 사무실하고 이제 계약이 끝났을 때였는데 저희 언니를 따라서 이사를 부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멀지. 예, 머니까 차도 없죠. 매니저도 없죠. 여의도 촬영을- 출근해야 되는데. 네, 여의도로 또 이제 와야 되고. 근데 언니가 한남동이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었는데도 저 때문에 부천에 와서 저를 픽업해서 여의도 왔어요. 너무 착하네. 네. 우정 씨가? 네, 그런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의리파예요. 천 같다 쉽지 않아. 완전 네, 의리파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너무 정말 의리죠. 착해요. 맞아. 속이 남자 배포가 있어요. 맞아. 근데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시청자로서 봤을 때 예전에 홍석천 씨가 그 커밍아웃 하고 나서 방송 활동 못 하셨잖아요. 오 맞아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제 기억이 이유정 씨가 옆에 와서 막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울었던 인터뷰 하신 적 있죠? 맞아요. 근데 저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다른 연예인들이 선때 막 홍석천 씨한테 아는 척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할 때 이제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막 기자분들이 공항에 막 진을 치고 계셨었는데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도망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자회견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자셋 여자셋 감독님들이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상한 질문에 네가 당황할 수 있으니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서 다 보내드리자 이랬는데 저 혼자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동료 연예인들 중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했는데 의정이가 선뜻 오빠 내가 해줄게. 근데 이희정 씨는 그 당시에 탑스타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난 상관없다고 오빠 괜찮은 일이면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해서 멋져. 한 1시간짜리로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장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면인데 모든 인터뷰 방송에서 그 장면만 쓴 거예요. 앞으로 방송 활동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자, 남자셋, 여자셋 출연 이후에도 이희정 씨는 배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1982년 데뷔한 이래 단 한 해도 쉬지 않았지만 2006년 본의 아니게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이었나요? 네, 그해 7월에요. 이희정 씨가 이 뇌종양 판정을 받는데요. 또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투병 중에 이 사망했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희정 씨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죠. 근데 다행히 수술과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이 수술 직후에 사실 신경마비가 와서 왼쪽 감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관리를 잘해서 지금 80% 이상 감각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투병 당시에 사용했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부작용까지는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괴사하는 합병증을 앓게 됐는데 그래서 인공 고관절을 끼우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아프고 쓰러져서 이제 수술했다고 연락받고 제일 먼저 달려간 맞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가 갔죠. 저인데 그때 이제 환자실에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래서 갔더니 오빠 왔어? 그 똑같이 밝은 목소리로 하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조금 나아지고 나서 이제 봤더니 오빠 나 상우 보고 싶어. 그래서 상우한테 연락해서 권상우 씨. 네, 권상우 씨가 또 연락받고 바로 와가지고 물론 이제 치료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인데 그 후유증 때문에 이게 배나 허리나 이런데 살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부은 거죠, 네, 거의. 부은 거죠. 부었죠. 이제 겨우 다시 운동해서 지금은 괜찮을 거야. 아마. 지금은 제가 최근에 만났잖아요. 아주 괜찮아요. 너무 건강해요. 네. 너무 건강하고 회복됐죠. 아픈 데가 진짜 없을 정도로 홍석천 씨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제일 먼저 왔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감동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우니까 그게 싫어갖고 보냈대요. 이제 그만 그만 가라고. 가 오빠 이래서 수건이랑 상우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보냈대요. 너무 울어갖고. 네.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마인드라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또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언니를 그때 봤었는데 좀 완치되고 봤어요. 봤는데 선주야 나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맑아. 긍정. 정말 왜? 난 이제 별거 아닌 줄 알았어. 나 이거 뚫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지금 진짜. 괜찮아 흔정아. 밝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그런데요. 아팠던 날들을 보상받듯이 우리 이희정 씨가 요즘엔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희정 씨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홈쇼핑 그 쇼호스트에 투자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꽤 입지가 단단히 굳어졌어요. 주로 이제 뷰티 제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로니아 관련 상품을 판매해서 1년 만에 무려 공짜가 많네요. 1,200억 원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요새는 뭐 완판 여왕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 쪽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1,200억 매출을 올리면 그래도 이휘정 씨한테 좀 돌아가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이의정 씨 집에 가봤는데 네. 1,200번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의정 씨가 쇼호스트라 사실 출연료만 받고 제품의 이제 매출에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출연료가 점점 높아진다고. 왜냐하면 쇼호스트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출연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 특히나 식품 버전에서 이 타겟층에서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에요. 이 상품을 사는 그 구매 고객들에게. 그래서 아마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 1,200억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입지가 더 2020년에 탄탄해질 거고 아마 홍석천 씨는 더 잘 아실 거예요. 홈쇼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가능해도 연장이 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희정 씨가 어쨌든 이 업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힘든 투병 생활을 이기고 이희정 씨가 쇼호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